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손정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K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료 광물 확보와 과제입니다. 발표 순서는 원료 광물을 왜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그러면 핵심 원료 광물 확보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본 후에 해외 자원 개발 현황과 각 금속별 재련 공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방금 전에 김유탁 박사님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재활용 공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본 후에 우리가 핵심 원료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정부가 2021년 7월 8일 LG 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 부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2030 2차전지 산업발전 전략, K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 아래쪽은 한 달 후인 8월 5일 날 산업부에서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와 아울러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K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함께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내용 안에도 배터리 재활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K배터리 산업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터리에 사용되는 원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각각 그 산업발전 전략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물론 이 내용 안에도 원료 광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산업, 전기 자동차 산업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 산업하고 전기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탑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공급되는 소재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소재에 사용되는 원료 광물은 전량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되고 있는 원료 광물을 주도적으로 그 자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설명이 좀 길 수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비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2020년에 킬로와트 아워당 지금 생산 비용이 82.7유로입니다. 이 경우는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이 8대 1대 1로 섞여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중에서 양극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그 원료 물질이 있습니다. 니켈, 수산화물,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 등인데 이와 같은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재밌게도 광석으로부터 이와 같은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데 드는 공정이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료 광물로부터 이와 같은 배터리 원료 물질을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산업 경쟁력이 좀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밸류 체인을 나타낸 건데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를 보면은 유미코와 일진 머티리얼 등이 있고요. 맨 우측에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 보면은 유미코와 GM, 에코프로, BM 등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재활용업을 상당히 많은 업체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에 대해서 2018년 대비 2030년에 각 금속에서 배터리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니켈, 리튬, 흑연, 코발트의 경우는 2030년이 되면은 그 각 금속의 대부분이 그 배터리 산업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니켈의 경우에는 주 용도가 스테인리스 스틸 산업입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배터리 산업에 사용되는 니켈의 수요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걸로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하신 분도 얘기했지만은 2025년이 되면은 니켈의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거다라고 전망은 했지만 그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사용되는 니켈까지 같이 포함된 전망이고 전지에 사용되는 니켈의 경우에는 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원료 광물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와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5년간 약 10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광산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전 공정을 현지에다가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양극 활물질 제조업체인 에코프로, 그다음에 전지 완성체 업체인 삼성 SDI, LG화학 등도 그 원료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료 확보 방안은 어떤 게 있느냐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지금은 통합이 됐지만 전에 광물자원공사에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 안정화와 비축을 통해서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자원 개발, 도시광산 개발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수입 안정화의 경우에는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원료 광물을 생산하는 전략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경제 무역 협정을 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는 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비축입니다. 비축은 광물공사 조달청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핵심 원료 광물을 포함해서 비철 금속의 경우 2017년 현재 약 20만 톤을 비축을 하고 있고 희귀 금속은 10만 톤 정도를 비축을 하고 있는데 이 비축량을 좀 더 늘려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자원 개발 현황입니다. 리튬, 코발트, 텅스텐, 니켈, 망간 등 다양한 핵심 광물에 대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재는 철수가 진행 중에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니켈하고 망간 분야 일부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그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핵심 원료 광물을 해외에서 확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 쪽에 다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광산 산업 재활용 현황입니다. 2018년 당시 그 전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약 20개 업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 재활용을 해서 전지 원료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5 재활용 업체가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자원 개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2008년 세계 5대 메이저 광산 회사의 현황을 나타낸 거고 우측 위쪽은 2020년 그 세계 5대 메이저 광산 회사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5개 메이저 광산 회사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두 표는 금속을 포함한 그 시가총액에 대한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2위 광산 기업 리오틴토의 그 지금은 은퇴하신 부회장님이 그 비즈타임스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잠깐 읽어보면은 리오틴토 140년의 비밀, 19세기에도 캤고 21세기에도 캔다. 평균 27년 걸리는 광산 개발, 우리는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또한 어떤 광물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알루미늄, 구리 등이 그것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시간적으로 수십 년이 걸리고 수천억 원의 돈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5%밖에 안 되는 아주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K배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튬, 코발트, 니켈에 대한 그 재련 공정을 간단히 나타낸 건데요. 리튬은 그 광물 자원, 그다음에 염호수에서 원료가 공급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공정을 거쳐가지고
수산화 리튬, 탄산화 리튬 등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좀 더 자세히 나타내기는 했는데 그 열 처리한 다음에 황산에 녹여서 불순물 제거하고 이온 교환, 그다음에 전해 투석, 그다음에 침전법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코발트의 경우에도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 두 개가 저희가 한 12년 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가서 그 공장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코발트 광석을 고온 용융시켜서 중간 산물을 만든 다음에 각각 그 용도에 맞게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오른쪽 밑에 보시는 사진은 구리와 코발트가 섞여 있는 화이트 메탈 합금입니다. 다음은 이제 니켈에 대한 건데요. 아까 김유탁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성분이 코발트 양은 줄고 니켈 양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니켈 확보가 무엇보다도 지금 큰 관심사입니다. 황화강이나 그 고품위 산화강의 경우에는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저품위 니켈 산화강이 되는데 현재 상용화 된 공정은 그 H8이라고 해서 고온고압 침출 공정입니다. 고온고압에 그 용기에 집어넣고 황산을 집어넣어가지고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코발트와 니켈은 녹아나지만은 철은 그 잔사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침출 공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은 최근에 그 잔사의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잔사를 심해저에 저장을 하겠다 하는 것들조차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환경 문제로 인해서 그 H8 공정이 더 그 확산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그 STAL, 그 스텝 템퍼러처 엑시드 리칭이라는 공정과 같이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서너 개의 공정이 현재 그 상용화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도 그 H8 공정 같은 효과적인 그 공정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내용은 심해저 만간 단계 제련 공정을 우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심해저 만간 단계는 태평양 바다 및 3,000m, 5,000m 바닥에 있는 그 광물 자원인데요. 물론 망간 산화물, 철 산화물이 주 성분이기는 하지만 니켈, 구리, 코발트가 1%씩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에서 원료 광물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심해저 만간 단계에서 니켈, 코발트를 생산해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이에 대한 연구를 10년 넘게 했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개발한 공정은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온 용융을 해서 철, 실리콘, 망간은 페로망간, 실리콘, 망간 등으로 자원화하고 코발트, 니켈, 구리만 농축해서 고온고압 침출해가지고 각각 전지 원료 물질로 만드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향후에 심해저 만간 단계가 상용화 된다면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제련 공정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양광, 집광에 대한 것이 이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자동화 공정을 개발해가지고 많이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정을 앞서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포함한 파푸아뉴기니아, 뉴칼레도니아, 그다음에 필리핀 등에 있는 저품위 니켈 산화강에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현재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인 니켈 회수 공정을 개발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밑에 있는 거는 그 만간 단계 제련 공정 동영상인데 시간상 오늘은 보실 수가 없고요. 다음은 재활용 공정입니다. 재활용 공정은 재활용을 통해서 앞서 김유탁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재활용을 통해서 원료 공급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의무화되는 그 이상으로 재활용을 통해서 원료가 확보가 돼야지만 전지 산업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재활용을 해서 원료를 얻게 된다고 한다면은 천연 광석에서 회수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70% 이상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은 필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2019년 네이처지에 리뷰 페이퍼가 나온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 BMW, 닛산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 팩입니다.
셀 종류도 다양하고 팩 무게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가운데 있는 그 네모친 거에 보면은 글로벌 탑5 재활용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성일하이텍, 그다음에 중국의 BRUMP, GM, 화유코발트가 있고요. 아래쪽에 벨기에 유미코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5개 업체가 그 밑에 보시는 T, M, P, H 등의 공정을 조합해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전지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거는 전지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스크랩, 그다음에 소형 전지를 재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대용량 전지의 경우에는 제가 퀘스천 마크 붙여놓은 것 같이 아직도 어떤 공정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GM이 만든 얼티엄 셀즈라는 스타트업이 캐나다 재활용 회사인 라이사이클하고 북미 재활용 시장을 진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한 몇 달 전에 기사가 됐는데요. 라이사이클의 그 기술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위에 있는 것이 물리적 처리 공정인데요. 물속에서 파쇄해가지고 화재 폭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하는 거고, 그 파일럿 플랜트가 캐나다하고 뉴욕에 하나씩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밑에 허브가 중요한 건데 전지 원료로 만드는 습식 공정인데 이것은 아직 상용화는 안 돼 있고 2023년에 연간 6만 톤을 처리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업체가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있지만 실제 자기네 기술을 선전하는 것들의 한 절반 정도만 믿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료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해외 자원 개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형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자원 개발 테스트 베드가 운영이 돼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원 개발 전문 인력이 양성이 돼야 되고, 디지털 마이닝 R&D가 계속 지원이 돼야 됩니다. 또한 재활용 산업이 함께 육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재활용 산업에 대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쭉 나열했는데요. 여기서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화이트 메탈을 생산할 때 나오는 슬래그인데요. 지금 도시 한복판에 멀리에서도 볼 수 있게끔 산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 같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있고요. 아래쪽에 세 번째 그림은 알루미늄 제련 공장에서 발생되는 레드머드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폐기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폐기물을 섞어가지고 고온 용융을 하게 되면은 금속은 합금속으로 나오고 슬래그가 나오는데, 슬래그를 아토마이징 해가지고 자원하는 방법인데요. 요거 한번 눌러 주십시오. 용융된 상태의 슬래그를 고압의 구가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분산이 되면서 구형의 알갱이가 나옵니다. 예, 꺼주세요. 이와 같이 구형의 알갱이가 나오기 때문에 앞서 인도네시아 니켈 산화강의 환경 문제 등등 같은 제련 공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같은 공정이 현장에 적용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매진말입니다. K배터리 산업이 필요한 광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원 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수입 안정화를 도모하고, 핵심 광물 자원의 비축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 주도형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을 해서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배터리 산업, 전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